제4회 사찰음식 대축제가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 주최로 열렸습니다. 사찰음식의 국가 무형유산 지정을 기념해 10년 만에 다시 열린 현장에는 종교를 넘어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전통 사찰 서울 옥천암의 보훈 문화 행사인 호국음악회가 만해 한용운 스님이 옥고를 치렀던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처음으로 펼쳐졌습니다. 지리산 화엄사가 매달 봉행하는 화엄법회에 새 교구장 우석 스님이 법사로 나섰습니다. 본 말사 4부의 중과 소통하는 고불법회로 줄지 진산식을 대신했습니다.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한국인 희생자 유해 봉환을 위한 움직임에 긍정적 해결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관음종이 이어오고 있는 현지 위령제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서울 신촌 봉원사가 영산제를 펼쳤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소통과 화합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의 지혜와 생명, 자비, 절제 철학이 녹아있는 사찰음식의 모든 것을 담은 제4회 사찰음식 대축제가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사찰음식의 국가 무형유산 지정을 기념해 10년 만에 다시 열렸는데요. 현장은 지난 4월 불교박람회 때처럼 종교를 넘어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건강한 밥상, 사찰 음식에 담긴 가치를 알리며 남녀노소 누구나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한 제4회 사찰음식 대축제는 지난달 19일 사찰 음식의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10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10년 만에 사찰음식 대축제가 다시 개최되는 날인 동시에 사찰음식이 지난 5월 19일 바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틀 일정의 축제 현장에는 사찰 음식 명장, 장인 스님들의 강연과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특히 전국 각지 제철 특산물을 활용한 사찰 음식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에도 탐욕을 버리고 생명을 공경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불교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사전 접수 인원만 15,000명을 넘긴 박람회 현장에서 만난 이들의 절반 이상은 이른바 MZ세대. 웰빙 음식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세계 속으로 파고든 사찰 음식이 젊은 층의 입맛도 사로잡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저혈당 식당도 많고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도 되고 자취하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요리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레시피도 받을 겸 놀러 왔어요. 이렇게 사찰 음식 먹어볼 기회가 많이 없는데 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개막식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을 비롯한 대덕 스님들과 서진영 BBS 불교방송 사장 등 각계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사찰 음식이 우리 전통 음식을 넘어 한국의 정신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이른바 K컬처의 핵심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찰 음식은 불교의 문화유산을 넘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정서적, 영적 안정과 건강한 식문화를 제안하는 귀한 자산입니다. 사찰 음식은 풍요와 빈곤이 교차하는 모순된 현대인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한 음식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씨앗에서 재료가 자라고 커가고 채취해서 조리하고 소화하고 버리는 과정까지 따지면 모든 과학, 모든 인연들이 다 사찰 음식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찰 음식은 단순한 식문화가 아니라 그 속에는 생명을 존중하며 절제하는 삶, 탐욕을 줄이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사찰 음식 대축제는 사찰 음식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축하하고 사찰 음식의 문화적 가치를 더 많은 국민과 세계인들이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스님이 옥고를 치렀던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불교계가 마련한 호국음악회가 펼쳐졌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들불처럼 일어났던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지난 세기 순국 선열가 호국 영령의
꺾이지 않는 정신을 마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민족 대표로 3.1운동에 앞장섰던 만해 한용운 스님이 이곳에서 옥고를 치렀고 수많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었으며 이 가운데 수백여 명이 형장의 이슬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조계종 직할사찰 옥천암은 매년 6월 여는 호국음악회를 올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개최했습니다. 한용운 스님의 시 님의 침묵을 부제로 한 음악회는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며 아픔의 역사를 딛고 희망을 노래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유는 이곳이 상징해온 단절과 고립, 억압과 침묵의 역사를 넘어서 평화와 화합, 자유와 책임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불자의 다짐을 노래하기 위함입니다.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옥천암은 일제에 의해 억압당한 불교 현실과 스님들의 독립운동 역사를 정리한 영상을 통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불교계 활동을 조명했습니다. 이어 특별한 공간을 내어준 서대문구에 감사를 전하며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신 만해 한용운 스님, 백용성 스님, 진관사의 백초월 스님 등 형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진 영웅들께 우리의 역사의 아픔을 더 깊이 기억하고 호국 영웅들의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호국음악회는 진도 무형유산 식김보존회가 애국지사들의 넋을 위로하며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공연으로 시작해 파페라 그룹 아르티스, 가수 김태연에 이어 장사익의 무대로 무르익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역사 교육 현장인 서대문 형무소를 찾은 많은 시민들은 뜻깊은 공연에 감동을 전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생각하면은 정말 감사하고 대단하고 존경스러워요. 자주 오던 곳에서 이렇게 공연 같이 하니까 조금 더 호국보훈의 달 맞아서 뜻깊은 부분도 있고 연령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공연인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불교계 독립운동을 조명하고 호국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공연으로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의 독립정신과 삶을 기리고 계승하며 충남 홍성의 환경을 맑고 향기롭게 개선하기 위한 만해생가 환경개선사업회가 출범했습니다. 만해생가 환경개선사업회는 전문가와 시민, 지역사회와 연대해 지난 5일 충남 홍성군 만해 한용운 생가지 일원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덕사주지 도신스님은 만해 스님의 정신을 잇는 이곳에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을 찾아서 한용운 선사를 기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저희가 가꿔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제13회 호국의 숨결대회가 부산 홍법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사단법인 한나라의 문화재단이 현충일에 마련한 행사는 그리기와 글짓기, 서예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고 글짓기는 호국의 길 나의 다짐, 그리기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호국 영웅들이 시대로 제시됐습니다. 한나라의 문화재단 이사장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호국 영령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가 매달 봉행하는 화엄법회에 지난달 취임한 교구장 우석 스님이 법사로 나서 감로법문을 설했습니다. 주지 진산식 대신 본말사 사부대중과 소통하는 고불법회로 간소하게 취임식을 대신한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임기를 시작한 화엄사 교구장 우석 스님. 법석에 올라 본말사 신도들과 눈을 맞추며 행복이 무엇인지 본인의 견해를 또박또박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많은 고통을 느끼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고통들은 대체적으로 불만족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얻어지지 않아서 오는 고통입니다. 고통과 행복의
차이는 그야말로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지리산 화엄사가 매달 제방의 선지식들을 초청해 봉행하는 화엄법회 현장. 교구장 우석 스님이 법사로 나서 신도들과 처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인천과 부산, 여수 등 전국에서 온 화엄사 본말사 사부대중을 비롯해 권향엽 국회의원, 장길선 구례군 의장, 김수철 신도회장 등 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우석 스님은 신임 신도회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교구 발전과 포교에 함께 진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원력과 공심으로 또 살면서 전법과 포교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힐링하면서 자기 삶의 어떤 새로운 그 변화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사찰의 새로운 문화적 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종교시설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문화시설로서 새로운 사찰의 가치 창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문화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교구장 취임식을 법회로 대신한 화엄사는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에 후원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의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법회에 동참한 인천 영흥사 신도들은 화엄사에 승가복지회와 다비장 조성기금으로 총 3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저희가 동참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화엄사 계속 다니면서 우리 우문 스님과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 진산식 대신 고불법회로 취임을 알린 우석 스님.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리산 화엄사에서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가 지난 주말 탄소 중립과 녹색 전환 기후위기 극복을 기원하는 오대산 천년숲 걷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한 산내 스님과 지역 주민, 전국 각지 동참 사부대중은 전나무 숲길과 선제길을 따라 8km 구간을 걸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생명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또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들의 마음, 또 나눔을 통해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걸음걸음 담아서 오대산 중에 싱그러운 이 기운과 함께해서 지난 2004년 정념 스님의 월정사 주지 취임 직후 시작된 오대산 천년숲 걷기 행사는 상생과 화합, 평화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며 올해로 20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양국이 외교 관계를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강점기의 여러 아픔 속에서 1942년 일어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의 한국인 희생자 유해 봉환을 위한 움직임에 최근 들어 긍정적인 해결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관음종이 이어오고 있는 일본 현지 위령제 현장을 권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탄 생산량이 정점에 달했던 1940년대 초반 일본. 당시 규모가 컸던 야마구치현 우베 탄전엔 석탄 90% 이상이 해저 탄광에서 나왔습니다. 그중엔 조선인이 하루 12시간 이상 강제 노역을 했던 조세이 탄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은 그 삼촌 이야기가 나오고 물어서 아버지 형제가 삼형제인데 가운데 삼촌이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일본 징용 갖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밖에 안 하시더라고. 역사에 남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반짝 국민 관심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갱도 인근 지층의 두께가 당시 법이 정한 기준보다 얇아 수몰과 갱도 폐쇄를 반복한 끝에 결국 1942년 조선인 136명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다 위 콘크리트 기둥 2개가 당시의 참극을 말해주는 가운데
한국 불교계와 일본 시민단체 등 민간을 중심으로 숨진 이들을 추모하고 유해봉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136명의 조선의 아들들 깊은 애도의 뜻을 올리며 부처님의 합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それはやっぱり何とかして骨の一辺でも収容してですね、遺族のもとにね、お返しして、それを契機に日本政府が真剣に全部の遺骨をね収容してくれるきっかけをねなんとか作りたいと。 위령제에 참여한 시민들은 무관심 속 잊혀진 역사의 빛과 그림자를 지속적으로 기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일본의 산업 발전을 위한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희 학생들이 이 역사는 좀 알아야 하고 마음이 아픈 역사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관계자분들이 좀 만나서 이 조세희 탄광이 위령제만 지낼 것이 아니라 빨리 좀 해결하면 좋죠. 이런 가운데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진상조사와 유해봉안 추진에 최근 들어 진전된 입장 변화가 감지돼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조사가 어렵다던 이시바 일본 총리로부터 지원을 검토한다는 전향적인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初めてですね、石破総理大臣が積極的に答弁してくれたんです。前向きな答弁してくれたんです。ですからものすごく動き始めると思います。 양국 시민들이 조금씩 모은 돈으로 지난해 10월 갱도 진임도로 추정되는 바닷속길이 발견되고 올해 4월엔 한일 공동 잠수조사가 잇따라 진행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그간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한 우리나라 외교부도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노선에 변화를 줄지 주목됩니다. 최근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조세희 탄광 사고위령제를 지낸 관음종의 노력에 감사를 전한 것도 고무적으로 평가됩니다. 현장에서는 이번 달 일본인 잠수원이 오는 8월엔 한일 양국 잠수원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80여 년 전 끌려가 숨진 이들의 원혼이 고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불교계와 민간의 호소를 넘어 한일 양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모든 중생의 해탈을 기원하는 장엄한 불교 의례 영산제가 봉행됐습니다. 태고종은 현충일인 지난 6일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제37회 영산제를 열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던 거룩한 장면을 시공을 초월한 법회장으로 펼쳐냈습니다. 이번 영산제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소통과 화합의 무대로 마련됐습니다. 이 장엄한 영산제가 국민 모두의 마음에 화해와 통합의 씨앗으로 스며들어 더 평화롭고 따뜻한 대한민국 그리고 공존의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산제 보존회장인 봉원사 주지 현성 스님은 앞으로 더 젊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영산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미국, 프랑스, 캐나다, 대만, 일본 등 국제 무대에서도 활발히 시연되며 우리 전통 문화의 품격과 예술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와 민족공동체 추진 부산 경남본부가 지난달 29일 안국선언 시원함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불교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분단과 적대를 넘어 평화와 통일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문제 전문가들이 나와 시의성 있는 강연을 펼쳤습니다. 김진환 전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남북교류협력 경험이 알려주는 협력의 가치와 미래 비전에 대해 이현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넘어 공동대표가 적대적 두 국가선언 이후 남북관계와 민간 교류협력 전망에 관해 주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상으로 6월 9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